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10일부터 제324회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인데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후반기 의장에 도전 의사를 밝힌 의원은 삼선인 최호정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재선의 남창진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시의회 안팎에선 최초의 여성 의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석입니다. 기존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씩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고 부의장 선거에만 후보를 내기로 하고 삼선의 김인재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관심입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11석, 현재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로 선임될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3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뽑히고 상임위원장 부분도 이제 전반기하고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뭐 이견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니까 관례대로 한다면 뭐 3석 정도 가져오는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 간 물밑 경쟁 역시 치열합니다. 국힘에선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초선이 꼭 뭐를 해야 된다, 재선이 뭐를 해야 된다 원래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반기에 재선 인상들이 다 상임위원장 이상을 했으니 또 초선자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의회는 늦어도 의장단 선출 법정 기한인 25일엔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제11대 서울시의회. 남은 2년 동안 누가 시의회를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외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도 일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비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27년 만에 오른 겁니다. 이 구조 구급 활동비는 일부 소방관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조 구급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소방 공무원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방관 업무는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직에 따른 차별은 활동비의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고 기형적인 인력 구조도 문제 삼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 7급의 정원이 65%, 소방 공무원은 35%, 일반직 공무원은 8, 9급의 정원이 10%, 소방 공무원은 60%. 이것은 공정한 대우가 아닙니다. 엄연한 차별적 대우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위하고 고생한다 하고 영웅이다 하지만 그 처우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 일해도 7급 이하로 정년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소방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소방 공무원 분들의 공직 사회 구성상 직급 체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방관으로서는 똑같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승진의 기회가 거의 사실상 박탈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형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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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정비 규제 완화 정책도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담금 앞에선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지는 그동안 운영비와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착공은 물론 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건축 조합이 예상한 도급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730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 전체 공사비는 약 3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공사 진입로 확보 때문에 주변 건물과 땅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이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추가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대조 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 2022년 10월이 지나서야 합의 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조 1구역 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해체됐고 공사비 1,800억 원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가 2024년 1월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5개월이나 멈춰섰고 6월 조합 재구성과 정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상계주공 5단지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면적 추가 분담금이 5억 원이나 나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크게 오른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횡보를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건설 단가들이 또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합의 사업성들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골목길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 2동도 반대 민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주민들은 사업 해제 검토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 3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강동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둔촌 이동 모아타운 사업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모아타운 해체 검토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민들이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한때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주택 1,100여 가구와 공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3월 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은 60%. 그런데 최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반대 민원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외지 투기 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살고 있는데 왜 해가지고 뭘 준다는 거, 그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뭐 한다, 거짓말만 하고. 나이 먹어서 우리들 80 먹은 사람들이 이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뺏어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모아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 집과 집 사이에 도로가 불과 3m, 4m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나 기타 등등 불이 났을 때 들어올 수도 없고 일종의 나홀로 아파트 지역으로만 그냥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낙후된 곳으로 남게 되거든요. 찬성과 반대 민원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강동구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금천동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찬성하고 반대가 굉장히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측은 반대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많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 유입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이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일부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사건 파악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투기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아타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지역에선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양천구 목동문화체육센터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할 문서고가 없어서라는데 방치된 서류에는 수백 명 회원들의 회비 납부 내역과 은행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천구 주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하는 목동문화체육센터. 필라테스와 헬스 등 40여 개 프로그램에 연간 회원은 4,6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센터 회원들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창고에 방치된 사실이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한 장도 아니고 한 뭉치를, 몇 뭉치가 되더라고요. 몇 뭉치를 시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뭉치를 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 관리에 미흡하고 그렇게 관리에 소홀을 끼쳐드린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견된 곳은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창고. 빗자루 등 청소 도구는 물론 건축 자재와 마스크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회원 서류는 박스에 담겨 선반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회원들의 이름과 강습반명, 회비 납부 내역과 은행 계좌 번호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략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센터 측은 해당 창고는 열쇠로 잠겨 있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열어놓는다며 외부 유출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폐기해야 할 서류가 왜 창고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긴 했어요. 지나기 때문에 폐기는 할 예정인데 작년에 폐기할 때 좀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측은 센터 시설이 협소해 개인정보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관리할 문서고 설치가 어렵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고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센터는 여건상 문서고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여건이 좀 공단 본부보다는 조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천구 의회는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목동문화체육센터 외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7개 시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현충일과 60만세운동, 6.25 등 역사적인 의미를 전하는 다채로운 보훈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와 예술가들이 잠든 중랑구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찾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1973년 공동묘지 임무를 마치고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바뀐 망우 역사문화공원입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3.1운동 민족대표 오세창 등 독립애국지사 36명이 잠든 곳입니다. 서양화의 거목 이중섭을 포함해 조각가 권진규 등 화가 27명의 묘역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까지 유관순 열사와 무영고 묘를 합장한 묘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망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학생들의 역사 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신기롭고 교과서랑 보던 거랑 달라서 많이 재밌었어요. 유관순 열사 비석에 자신의 몸은 다쳐도 나라에 바칠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위인들이 써둔 유서가 다 있고 아까 어떤 분이 가다가 안청호 열사를 어떤 분 바로 옆에 묻어달라 해서 거기다 묻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숨은 독립투사의 묘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안장된 곳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중랑구로 이전하면서 산책로는 물론 교육 전시관 등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학교가 아닌 역사 현장을 찾은 학생들에겐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는 암기만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또 그 열사님과 의사님들의 묘지를 보고 내가 이 열사님과 의사님들의 후손이란 게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족 정기가 깃든 서울의 대표 역사 문화공원으로 거듭난 망우리. 자연이 숨쉬는 산책로에서 후손들은 근현대사를 기록한 애국지사들의 희생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